앞으로 이게 CCTV가 진홍화 될 것 같은데요. 화재를 감지를 한다든지 화재 감지기가 있어요. 기존에 이제 있는데 연기가 난다든지 소극적인 의미로는 약간 적절로 되면은 약간 불이 난다는 그 상황을 얘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식을 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드셔가지고 그 상황을, 그러니까 그 단순한 CCTV가 아니라 프로그램과 연동된 이런 CCTV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연동된. 그래서 그 안에서 화재를 인식해서 경고를 그 비상벨을 울려준다든지 이런 CCTV, 지능형 CCTV라고 할 텐데요. 그 다음에 도둑이 들었다 그러면 허가된 사람 외에는 들어올 수 없는데, 또는 허가된 시간 외에는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기능을 설정해 놓으면 그것을 적외선 감지를 해서 사람 침입을 낮에도 밤에도 이제 탐지를 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스마트폰, 집주인의 스마트폰 연동을 해준다든지, 떠나서 비상벨을 거기서 울려줘도 되지만, 거기서 이제 경고를 하셔도 되지만 도둑이 그것 때문에 물러날 것 같지는 않고요. 나한테 집안에서나 어떤 여기에 비상벨을 울려주는 걸 통해서 내가 신고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그 집안에 어떤 보면 침입 경보기라는 게 있어요. 침입 경보기나 어떤 감지기에서 감지를 할 때 거기서 울려줘도 되지만, 이게 집안에서 내가 원하는 스마트폰이나 또는 연동되는 기기 거기서 울려준다면, 내가 잠자고 있다가도 내 쪽에서 밖에서 아무리 떠들어 잠자실 때 못 들을지 있잖아요. 감지기가 있어도 안에서 울려가지고 내가 상대방의 침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면 모든 경보기 감지기, 따라서 화면까지 표시해주면 CCTV와 연동하든지 화면까지 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집안에서 울려줄 수 있는 경보기, 나에게. 그 다음에 어떤 이런 CCTV도 보면은 저장 기능, 그러니까 침입자라든지 아니면 화재 났을 때 불난 장면을 이렇게 자체 녹화나 이런 걸 등에 찰칵 주요 장면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지금의 홈캠에는 이런 구조가 있는데요. 시간대별로 이렇게 홈캠에는 이렇게 찍어가지고 내 스마트폰으로 연동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해가지고 이렇게 CCTV다 그러면 건물에 사람이 부재 중인데 몇 사람이 들어왔는지 체크를 해준다는 거죠. 몇 사람이 들어왔는지 체크를 해주는 이런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 자체에 어떤 녹화를 해준다든지, 자체에 어떤 녹화 장치가 있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배터리도 자체력으로 있을 수 있고요. 그와 같이 CCTV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인터넷망이나 어떤 자체 통신망을 통해서 그거를 나쪽으로 전송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내가 하루 종일 모든 CCTV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사람이 접근하거나 좀 불이 나거나 또는 어떤 도둑이 들거나 이런 특정 부분만을 이렇게 추려서 영상으로 딱 해놓으면 그것만 내가 간편하게 나한테 스마트폰으로 전송이 되든지 데스크탑에서 보더라도 그것만을 간추린 영상을 딱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 왔는지 확인하거나 범죄 현상을 있다면 그걸 이제 신고를 하거나, 공공 CCTV도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CCTV를 제작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했을 때 주요한 범죄 장면을 따로 녹화를 해준다는 거죠. 따로 녹화 부분을 추려서 그걸 보여주는 이런 기능을 갖게 하시면 제 기술을 침해하는 것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사진 동영상을 특정 부분을 찍어서 저장을 자체 해놓거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거나 데스크탑에 따로 저장을 해놓습니다. 또 다른 게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는 기능도 적극적인 기능으로 해놓으면 프로그램과 연동된 CCTV를 이제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과 연동된 CCTV가 이제 지능형 CCTV로서 똑똑해진다는 거죠. 이건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이게 화면에서 보이는 화면을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요. 사람이라면 눈, 크기, 코 길이 이런 것들을, 특징 이런 것들을 정확히 찍어서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공공 CCTV 같은 경우는 그냥
범죄 혐의자다. 그럼 그 사람을 찾아내거나 그 사람을 실종자다, 이 미아다. 그러면 이렇게 딱 잡아내고 부모에 알려줄 수 있는 똑똑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가로 세로 높이로 봐서 그 체중까지도 정확히 판별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포스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죠. 편의점이나 대형마트다 그러면 거기를 매장 안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1cm나 0.5cm 단으로도 가능하고, 아까 지금 이제 거리에서도 00cc다 그러면 1cm나 0.5cm 그 이하로도 가능합니다. 좀 더 성능이 좋은 거는 그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는 CCTV 만드시고, 카메라 만드시고, 영상기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도 마찬가지고요. 정확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CCTV 편의점 대형마트에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1cm나 0.5cm 단위로도 가능하고요. 손님이 계산대를 안 가져가고 자기 주머니나 자기 가방 비닐에 싹 집어넣는 행위에 대해서 딱 프로그램 감시를 하고 딱 해서 주인에게 알려주거나 그것을 경보를 올려주거나 해서 경고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절한 의미는 신고를 해도 되죠. 그 전에 112 신고해도 되나, 이렇게 손님이 와서 이렇게 방화를 한다, 이렇게 손님이 와서 깽판을 친다, 그랬을 때 112 자동 신고 기능과 주인에게 편의점 주인이 본사에 알리는 기능, 이런 것들도 있고요. 계산대로 물건을 가져오면 그 계산대에 놓인 물건을 알아요. 얘가 프로그램에 연동이 되어 있게 돼요. 연동이 돼서 가격도 아니라 그 시간대에 얼마가 계산되는지 그래서 시간대별로 합산해서 계산해서 전체 하루 숫자를 매장에 사람이 몇 명이 출입했는지도 얘가 딱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출입한 사람 대비해서 정확한 일치하는지 계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루에 몇 명이 출입했는지 실시간대 계산이 얼마 된 거죠. 이걸 딱 감시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계산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새로운 이제 포스 시스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식당에도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식당 같은 데서도 몇 명이 드나드는지 그 테이블이 그 시간대에 몇 사람이 있었고 그 테이블에서 이제 주문을 했을 때 제가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거기다 스마트폰처럼 해서 액정 방식으로 일단 육개장이다 설렁탕이다 몇 개 하면 자동 합산돼서 계산이 나오고요. 그 부분을 카운터에서는 이미 계산서를 뽑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자동으로 프린터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방이 연동되어서 거기 주문이 가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 자동 합산 하루 몇 명 들어왔고 그 테이블에 몇 명이 있었으며 이런 것들도 이게 관찰을 해서 CCTV로 적극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게 외부로 유출되지만 않으면 사실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그 테이블에 몇 명이 있었고 무엇을 주문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그에 따라 전체적인 하루 매출을 해서 삥땅 치지 못하게 종업원이 그런 포스 시스템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고인데 편의점 금고다 그러면 그 안에 치배기 개수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10만원권, 5만원권, 몇만원권 따르르르 개수 과정이 되어 몇 장이 있는지 금고에 얼마 있는지 주인에게 전송하고요. 본사에서도 직접 편의점 주인한테 전송한다는 거죠. 그래서 땡겨 먹지 못하도록 돈을 동전 몇 개까지 해서 또 카드로 계산된 부분이 얼마인지 카드 매출이 나중에 찍히면은 거기다 자동 이렇게 그 금관에 그것을 카드 매출도 같이 계산이 돼서 카드 매출, 현금 매출에 해서 얼마인지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와 같은 금고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금고까지 연동을 한다면 계산원이 돈 떼어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어렵겠죠. 이런 부분은 수상한 계산, 수상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어떤 뭐 이렇게 돈을 갖다가 빼간다. 이렇게 현금 얼마가 들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현금 얼마, 카드 얼마가 있는데 금고 안에 그런 연동되는 금고를 만들었다. 금고 안에 얼마가 있는데 안 맞아요, 합산이. 안 맞다 그러면 그 집주인, 그 편의점 주인한테 이것을 안 맞다라고 본사나 편의점한테 통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실시간 때 누가 근무를 했는지 왜 안 맞는지를
편의점가 직접 와서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뭐 그 알바 같은 데리 돈 이렇게 빼가지고 몇 달 동안 몰랐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슈퍼마켓 같은 거는 뭐 몇 년 지나도 모르는 경우, 떼어먹으려면 직원끼리 짜고 치고 한마디로 큰 재산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믿고 사는 사이가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산원이 땡겨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포스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제 부분인데요. 제가 슈퍼마켓이나 어떤 마트, 뭐 기타 뭐 편의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는데, 전화로 내가 가지 않고도 전화로 내 은행 잔고를 기반으로 해서 상대방의 스마트폰 또는 또 어떤 은행에서 허락한 기기 안에 내 은행 잔고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얼마를 결제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나한테 문자로 옵니다. 스마트폰으로. 내가 거기 있지 않아도 그럼 내가 예스를 치면 그게 송금이 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전화로. 또는 카드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그쪽도 이제 카드 회사 앱을 탑재하고 있거나 기기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를 치면 승인이 나한테 얼마라고 오고요. 에 따라서 합니다. 지금은 이제 주유소나 뭐 다른 데서 카드 번호를 불러주더라도 믿고 싶지만 거기서 멋대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스노가 나한테 안 온단 말이에요. 카드 회사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차별화된 부분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 멀리 그까지 가지 않아도 여기서 결제를 하면 배송, 퀵서비스 배송, 택배 배송 이렇게 배송을 통해서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계산 시스템, 이런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남의 아이디어를 도둑질해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캠페인송. 네, 그렇습니다.